그 지구와 달의 모양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은 지구가 뭐 둥글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 그죠? 달도 둥글다라는 거 저기 뭐 하늘에 떠 있는 거 보고 알 수 있고. 자,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평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관측 결과 둥글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둥글다라는 증거로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자, 둥글다라는 증거로서 지금 여기에 8가지가 나와 있게 되는데, 그 8가지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객관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게 둥근 증거인지 정도는 고를 수 있을 정도는 돼줘야 돼.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월식대. 월식이라는 건 뭐야?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쓰는 게 월식이죠. 오케이? 태양, 지구, 달. 그래서 지구 뒤쪽의 그림자 쪽으로 달이 들어가는 현상이야. 근데 지구의 그림자 쪽으로 달이 들어가다 보는데 그 그림자의 모양을 보니까 면이 둥근 형태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자, 그다음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니까 다시 되돌아왔어. 마젤란의 세계 일주 개념. 오케이? 자, 그다음 가장 확실하죠. 사진 찍어봤더니 둥글어. 자, 그리고 이제 항구에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인다.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요, 지평선 밑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지평선 밑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저기 멀리서 오는 배를 보게 되니까 보면은 위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평평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적으로 다 보였겠죠. 근데 작게 보이다가 점점 크게 보이는 형태가 됐을 거란 말이야. 자, 둥글기 때문에 돛대부터 보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위도에 따른 북극성의 고도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자, 위도에 따른 북극성의 고도, 북극성 그 자전축 위에 있는 별이죠. 그죠? 자, 그 다음 고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라는 거. 고도, 우리 고도가 높다, 고도가 낮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고도라고 하는 거는요,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해. 그러니까 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A지역은 뭐야? 저위도죠. A지역은 저위도, 그 다음 B지역 중위도, C지역은 고위도가 되는 거야. 자, 위도 차이에 의해서 북극성이 보이는 위치가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시기에 되면 북극성 화살표가 3개 나와 있죠. 북극성이 3개란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멀리서 오는 별빛이니까 지구에 올 때 평행하게 옵니다라는 그런 의미야, 이거 지금. 자, 그래서 똑같은 별인데 평행하게 오는데, 자, A 지역에서 봤을 때는 지평선에 거의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작다. 근데 C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크다. 자, 이게 고도가 달라진다라는 걸 보고 둥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평평했다면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은 고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옆에 좀 잠깐 볼래? 자, 이 북극성의 고도하고 위도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이 북극성의 고도하고 위도는 서로 같은 값을 가져. 자, 위도라고 하는 게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표면을 의미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 같은 경우에도 그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는데, 요 위도 값의 각도하고 고도하고 북극성의 고도는 서로 같아요. 위도가 37도인 서울. 그러면 북극성의 고도도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가 37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평선 밑에는 볼 수가 없어, 관측자는. 자, 그러니까 A 위치에 있을 때는요, 아직 휘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공전하기 전에, 이렇게, 요쪽 면, 첫 번째 여기 있을 때는 별 A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런데 이쪽에 오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별 A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둥근 얘기. 자, 동쪽으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간이 빠르네. 그죠? 자, 만약에 평평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해 뜨자마자 모두가 다 밝게 됐을 거야. 해 뜨는 시간이 다 똑같을 텐데, 이렇게 다른 것도 역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다음,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시야가 더 넓게 보이네라는 거. 이것도 역시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평평했다면 모든 시야가 다 똑같이 보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이걸 헷갈리라고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요.
자, 이제 뒤에 이제 그 3-2에서 지구 공전과 지구 자전, 달의 공전, 뭐 달의 자전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계절의 변화는요, 지구가 둥글고 평평하고에 상관이 없어요. 계절의 변화는 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반복도 그래요. 낮과 밤의 반복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 아니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태양에 뜨고 지는 것도 역시 그래요. 이런 것들은 공전의 증거라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요번에는 110쪽에 그 지구 크기 측정에 대한 얘기를 바로 들어가자. 자, 지구 크기 측정을 했는데 이게 누가 했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양반이 했어요. 자,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양반이 하진날 정오의 CNNS의 우물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라는 글귀를 보게 돼. 근데 지가 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거든. 하진날 정오에. 하진날이라는 게 뭐야? 1년 중에 낮이 제일 긴 날.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이 뜰 때야. 그리고 정오는 뭐야? 정오는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시간. 그래서 고도가 가장 태양이 높을 때에 CNN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긴대. 자, 이걸 보고서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기는데 CNN 안 생기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 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뭔 성질을 이용했대? 원의 성질. 자, 원의 성질 어떤 게 있어? 호의 길이하고 그 다음 중심각 크기는 서로 뭐하다? 비례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은요, 중심각 크기도 커지죠. 그래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 크기가 비례하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정 2개를 얘기를 하죠. 가정 2개는 별표예요. 자, 완전한 구형이다. 자, 완전한 구형이다. 자, 그 다음에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자, 완전한 구형이다 라는 거는 뭘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원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뭘 이용하기 위한 거냐면요, 여기 억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막대기 끝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요 각도가 햇빛이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중심각의 부채꼴 상에서의 중심각 크기가 서로 억각이야. 그죠? 이렇게가 서로 억각이야.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평행하다라는 걸 하기 위한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자 끝과 막대기 끝이 이루는 각도 쟀어요. 그 다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도 쟀어요. 거리는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도는 중심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웠습니다. 2파이r 대 925는 360도 대 7.2. 야, 그러니까 길이 대 길이는 각도 대 각도. 오케이? 자, 길이 대 길이는 각도 대 각도. 자, 만약에 360도일 때 2파이r이다 라고 나왔으면, 비례식이 360도일 때 2파이r이면 여기 뭐 나와야 돼? 7.2도 대 925km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7.2도 대 각도 대 길이 925km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비례식은 비례식은 순서만 잘 좀 지켜주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죠. 그러면 2파이r 둘레 길이도 구할 수 있고 r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r 값이 7,365km인데 실제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네. 자,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지구는 완전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타원 형태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하지가 않았어. 노예 보고 걸어가라 해서 걸음걸이 셌거든. 그러니까 거리 측정에도 오차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위도차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난 지구의 크기 측정인데요. 이 위도차라고 하는 거는, 위도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중심에서의 각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구는 둥그니까 중심각이 지구 중심에서 30도에 해당하는 요 지점을 한 바퀴 삥 돈 게 위도야. 위도는 그래서 지표상에서 보면 무슨 선이야? 가로선이야. 경도는 무슨 선이야?
세로선이죠. 오케이? 자, 경도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여기 벌어지는 각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밑줄은 이거예요. 경도가 같은 두 지점에다가 밑줄을 꼭 쳐주셔야 돼요. 자, 경도가 같아야지 지구 중심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어. 자, 위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요, 경도가 같아야 돼. 만약에 경도가 다르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야,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라고 치자. 경도가 서로 다르면 어떤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라고 치면 여기를 잇는 요 원을 그리게 되는 거야. 중심을 지나는 원이 아니야. 그래서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역시 두 지점 사이에 위도 차이가 중심과 크기가 되는 거야. 응? 자, 위도 차이가 중심과 크기. 야, 위도가 45도인 지역이 있고 위도가 15도인 지역이 있어. 그러면은 45도인 지역은 중심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란 뜻이고 15도인 지역은 중심과 이루는 각도가 15도란 뜻이야. 그러니까 A, B 두 지점 사이의 그 각도는 30도가 되는 거죠. 큰 이도에서 작은 이도를 빼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거리 차이 구하면 그게 호의 길이. 그래서 2파이 r 대 L은 360도 대 세타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겠니? 오케이. 옆에 6, 5, 6, 7 세 문제만 좀 해보자. 달의 크기 측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각지름 보이니? 각지름? 자, 각지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요거 내용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하자.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럼 물체 끝과 요 끝과 이루는 내 눈과 이루는 요 각도. 각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각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멀리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각지름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의 크기, 그러니까 달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자, 각지름을 이용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게 각지름이 중심각, 그 다음 그 달의 지름이 호의 길이, 부채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와 비례하다라는 그 식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자, 여기 지금 중심각의 크기 각지름을 재보면 0.5도가 나오고요. 달을 딱 봤을 때 끝과 끝과 이루는 각도가 0.5도에 해당하고요. 그게 중심각의 크기가 돼. 자, 그 다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했는데, 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라지 L은요, 우리가 측정하는 값이 아니라 주어줘야 되는 값이야. 알겠죠? 이건 주어줘야 되는 값.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 2파이 L 대 원주의 D는 호의 길이, 자, 360도 한 바퀴 세타 부채꼴의 중심각, 이렇게 비례식으로서 D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린 D 값, 지름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닮은비도 이용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닮은비, 여기 지금 보시면 달의 지름이 밑변, 그 다음에 달까지의 거리가 높이인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거기에 딱 맞는 물체를 놔뒀어. 딱 맞는 물체를 놔두게 되면은요, 여기 스몰 d가 지름, 그 밑변, 그 물체까지의 거리가 높이인 삼각형.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는 거야. 밑변 대 높이는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은 뭐냐? 물체의 지름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 값이고, 그 다음 여기 라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달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 대 D는 L 대 L이라고 하는 비례식으로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